장구장단 칠 때 교과서에 보면 덩기덕 쿵더러러 쿵기덕 쿵덕이 국거리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만 하면 국거리가 안 돼요. 그럼 이렇게 치면 되나요? 덩기덕 쿵더러러 지금 이 소리 나는 대로 덩기덕 쿵더러러 쿵기덕 쿵덕 그거는 국거리가 아니에요. 매우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죠. 국거리는 이겁니다. 잘 보세요. 덩, 의! 이게 국거리예요. 덩기덕 안 해도 돼. 강약의 울렁거림이 거기에 녹아 있으면 다 국거리가 돼. 그러니까 교과서에 보면 국거리 리듬이 3개가 나와. 그러니까 어떤 서양 음악에 잔뜩 박혀있던 선생님이 저한테 이거 교과서 틀렸습니다 하는 거예요. 왜요? 저희 3페이지는 국거리가 덩기덕 쿵기덕기덕 쿵기덕 쿵덕으로 되어 있고요. 13페이지는요. 덩기덕 쿵더러러 쿵기덕 쿵더러로 되어 있고요. 저 43페이지는요. 덩기덕 쿵기덕 쿵기덕 쿵덕으로 되어 있고요. 그냥 이거 틀린 거예요. 교과서가 이렇게 엉터리면 됩니까? 왜? 서양적 인식으로 국악을 바라보니까 그게 다 틀린 걸로. 서양은 정답이 하나거든요. 국악은 덩 딱 이게 국악이에요. 다시 말하면 장단이 비대칭으로 울렁거려요. 덩기덕 쿵더러러 쿵기덕이라 비대칭으로 왔다 갔다 해요. 우리는 그래요. 그러니까 왜 이게 던져보라는 거죠. 왜? 그걸 전부 이게 한 거예요. 전부 던져보고 음계도 보세요. 1번은 미팔라시 도시라파미 벌써 노래 자체가 촘촘히 엮여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미라 이렇게 돼요. 펑펑 건너뛰었다가 제주도 말로 좁졌다가 펑 뛰고 좁졌다가 펑 뛰어요. 근데 1번은 리라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 이렇게 거기서 조막조막하죠.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그렇죠? 다 던져본 거예요. 이제 그만 던지겠습니다. 어쨌든 사람은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흑인이든 백인이든 동양이든 간에 투비트 하나둘 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타고납니다. 그 얘기 언젠가 해드렸죠? 투비트예요. 우리 심장이 다 투비트예요. 그런데 그 투비트를 모든 세계 민족이 익숙합니다. 우리도 익숙해요. 그런데 이게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익숙하죠. 그런데 문화는 그런 본성마저 바꿔버려요. 야, 이건 무슨 이 문화가 본성조차 바꿔요. 강력한 힘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세계가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예요. 중국은 우리는 안 바꾸기요. 본성 그대로 갑니다. 투비트예요. 그러니까 하나둘만 주구장창 하나둘만 해요. 걔네들 하나둘 비다리 장수 왕서방 그 주구장창 그렇게 해요. 자가자가 잔 그만해요. 중국 사람들은.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2개가 왔잖아요. 하나를 붙여서 3개로 만들어요. 우리는 바꿔버려요. 2개가 온 걸 하나를 붙여서 3개로 바꿔버립니다. 바꿔요. 일본도 바꿔요. 일본도 바꿔요. 그런데 일본이 바꾸는 거랑 우리가 바꾸는 거랑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각각 제가 이거 연구해 보니까요, 한국과 일본 민요의 특징을 별던지기 위해서 딱 해서 그 어떤 덩어리를 찾아보니까 각각 2개가 발견이 돼요. 2개. 일본도 2개, 한국도 2개가 발견이 되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그거 강의 못하면 금요일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만 이제 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문화의 바꾸는 방법하고
일본 문화에 바꾸는 방법 너무 달라요. 우리 문화는 일단 3비트 문화예요. 우리 문화 기본적으로. 일본은 2비트 문화예요. 그래서 제가 첫 강의 시간대인가요? 언어 구조도 우리는 3비트로 가고 일본은 2비트로 가요. 욕도 우리는 주로 3비트로 많이 해요. 묵시 록 삼박자로 욕한다니까요. 우리는 이게 삼박자로. 근데 일본은 빠가 야로 투비트로 이렇게.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저 첫 시간 때 여러분 좀 웃으라고 말씀드리고 다시 반복하면 우리의 꿩은 어떻게 날아가죠? 푸두둑 날아요. 세상에 삼박자로 날아가는 꿩은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꿩은 푸두둑 날아요. 기가 찬 꿩들입니다. 일본 꿩은 바다 나죠. 우리는 말도 따가닥 삼박자로 달려요. 일본은 빠가로 달려요. 전화벨 소리도 우리는 따르릉 일본은 치링 그릇 닦는 소리 다이그락 일본 고도 우리 다이그락 와장창 네. 그럼 묘한 구조가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어. 우리가 언어든 음악이든 동일한 구조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일본도 동일한 구조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 발견된 것들을 정리해 보면, 이제 복잡한 거 빼겠습니다. 정리해 보면요, 우리나라는요, 비대칭을 만들어요. 기울어진 걸 비대칭을 만들어요. 좋고 나쁨의 성격을 개입하지 마세요. 구조만 말하는 게, 우리 비대칭을 좋아해. 구조를 만들어. 그런데 우리는 크게 만들어. 크게 만들어. 네. 그럼 일본은 어떻게 만들까요? 비대칭을. 일본도 비대칭을 만든다고 아까 했잖아요. 일본은 아주 작게 비틀어요. 조금 비틀어요. 일본은. 우리는 왕창 비틀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무엇을 더해서 늘려요. 우리는 늘려요. 근데 일본은 자꾸 무엇을 빼서 줄여요. 이게 아주 놀라운 연역 원리입니다. 근데 이것을 다른 데도 적용해 보니까 딱딱 들어가요. 문화는 못 속이거든요. 민요가 그러면 다른 것도 다 그렇게 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역사도 그런 거예요. 역사도. 제가 역사의 강력이나 어떤 사건들을 달달 암기 못하지만 아마 제가 암기했으면 그 분석했겠죠. 역사도 우리는 더하기 구조로 가고 있을 거예요. 일본은 빼기 구조로 가고 있을 거고. 나중에 한번 이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 그런 관점에서 한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은 그래서 비대칭을 일본도 만드는데 작게 비틀어요. 빼어서 줄여요. 그럼 그걸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죠? 우리는요, 더해서 늘리잖아요. 무엇인가 자꾸 끌어모으는 걸 좋아해요. 포괄하는 걸 좋아해요. 섞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탕이 발달하는 겁니다. 음식도 탕이 발달해요. 찌개가 발달하고. 제주도는 조금 달라요. 한국 사람은 성질이 욱하고 올라갑니다. 내려가지 않습니다. 욱하고 올라가죠. 넘쳐. 우리는 흥이 넘쳐. 뭔가 펑펑 건너뛰어. 이런 특징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비대칭들이. 우린 기우뚱거려요. 울렁거리길 좋아하고 힘차게 움직이길 좋아해요. 좀 거칠어요. 뭐 인정할 건 인정합시다. 솔직히 거칠잖아요. 근데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을 제가 분석을 잘 안 했네. 안 한 게 아니라 여기 놓질 않았네. 그것만 보십시오. 그래서 이걸 보면은요, 이제 이게 종합입니다. 시간이 돼서 빨리 좀 종합할게요. 우리는 더하기 문화예요. 일본은 빼기 문화. 더하기적 비대칭의 사유체계, 빼기적 비대칭의 사유체계. 비대칭 크게 비틀고, 더해서 늘리고, 작게 비틀고, 빼어서 줄이고. 이게 우리의 밑바닥 경험에서 이것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일본인도 그런 밑바닥 경험에서 이런 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이걸 간단하게 몇 가지 예를 들면 아주 간단히 압니다. 한국에서는요, 칼 문화가 발달하지 않았어요. 사무라이 칼 문화가. 일본은 칼 문화가 발달된 거 다 아시잖아요. 칼은 베어서 잘라내는 도구죠. 쭉 빼는 구조로 발달해요. 전부 다 빼는 구조로. 우리는 칼 문화가 발달 안 된 거죠. 그래서 이어령 교수는 우리는 부채의 문화다 이렇게 했는데 너무 좋은 것만 가져오긴 했어요. 너무 좋은 것만 가져오긴 했는데 도리어 우리는 보자기 문화입니다. 일본은 보자기 개념이 잘 없어요. 여러분 몰랐죠? 일본은 학고방, 학고, 상자 문화예요. 상자 문화. 학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상자는 틀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속에 딱 넣어서 딱 맞춰버리는 문화죠. 우리는 보자기는 딱 맞추지 않아도 돼요. 이놈 들어와도 저놈 들어와도 약간 울퉁불퉁해도 쑥 묶어서 들고 갈 수 있죠. 우리는 보자기적인 문화지만 일본은 상자적인 문화죠. 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게 자세히 있는데요. 그러면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 얘기들이. 재밌는 게 너무 많거든요. 하나 더 얘기해 볼까요? 일본 팽이치기 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별별 거 다 연구 다 해봤습니다. 팽이치기 할까요? 하겠죠. 거의 안 합니다. 팽이 돌리기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팽이치기 싸움 붙이죠. 율동적이죠. 두 개가 팍 쳐서 혼자 쫙 갔다가 막 재미있어서 걔네들은요 찡찡 감아서 쫙 던져. 거기서만 돌아 몇 초 돌까? 많이 돌았다. 요러고 놀아요. 이게 둘이가 율동이 없어요. 그 자리에 있어. 그냥 팽이치기 하나도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인식이. 그러니까 문화가 걔네들을 지배하고 우리는 우리 문화를 지배하니까 우리는 이런 쪽으로만 발달하고 걔네들은 저런 쪽으로만 발달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강준배 선생님이 지난 몇 번째 주에 질문했었잖아요. 우리나라 역사를 나눔에 있어서 제가 이게 창립한 다음에 첫 학술대회 때 학자들에게 질문했다. 저희 대학교 교수들에게 왜 서양의 시대 나누는 토대를 가지고 한국의 시대 나누는 걸 그냥 따라하느냐. 서양의 근대와 현대를 나누는 기준이 뭐냐. 도구적 이성이다. 그 얘기 들어보시죠. 도구적 이성으로 시대를 나눴어요. 서양은. 그러니까 도구적 이성이 지배하던 때 근대, 그걸 넘어선 데 현대예요. 지금은 그걸 넘어선 시대죠. 그래서 얘네들이 동양으로 와버린 거죠. 넘어섰어요. 근데 우리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고대의 삼성신화, 옛날에 단군신화라고 했던 것, 그 삼성신화 속에 이미 포스트 모던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포스트 모던은 저 5,000년 전이다 임마. 너희들은 1960, 70년대 포스트 모던 하잖아. 그럼 우리는 5,000년 전에 포스트 모던인데 왜 너 서양의 시대 구분을 갖고 와서 그냥 그대로 적용해서 잘라내느냐 하고 내가 역사학자들이 물으니까 역사학자들이 그걸 당황했죠. 그때 저희 대학교 어느 교수가 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거꾸로 교수님이 만들어 주시죠. 그걸 보니까 충격받았다. 교수님, 제가 어떻게 만듭니까? 역사학자들이 해야죠. 네. 어쨌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은 그걸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그게 신화적 구조가 매우 중요해요. 제가 이제 적용해 본 거잖아요. 정답은 뭐냐면 우리 신화는 더하기 신화예요. 일본 신화는 빼기 신화예요. 그건 못 바꿔요. 왜? 문화의 틀은 공유해버리기 때문에 걔네들은 걔네들 공유, 우리는 우리 공유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또 재미있는 얘기가 들어갈 거고요. 언어에 대한 얘기, 우리 밥 먹는 거에 대한 얘기, 의식주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집에 대한 얘기, 또 대인관계. 대인관계는 어떻게 되겠냐. 모두 다 제가 적용해서 연구해본 지금까지 적용해본 모든 것은 다 우리는 더하기 구조, 일본은 빼기 구조. 이것만 하시고 오늘 아쉽지만
이 정도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이